안녕하세요. 3부 포럼 연사 토론의 진행을 맡은 연세대학교 오종린입니다. 이번 순서는 앞서 발표하신 두 분 연사와 함께 지방 소멸시대 미래를 위한 결단을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소멸시대 중앙지방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제로 말씀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혁신균형 발전 전략을 주제로 말씀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한 분씩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오픈 채팅을 통해 채택된 몇 가지 질문을 받아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12년 만에 5개월 연속 출생아 증가를 기록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반등의 원인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추세로 만들기 위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말 오랜 가뭄 끝의 단비처럼 올해 8월까지 연속 5개월 출생이 늘었습니다. 12년 만에 는 겁니다. 계속 가파르게 줄다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처럼 보여지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이게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을 열심히 한 결과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아마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조그만 단초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친 김에 52개의 프로젝트를 87개로 늘리고 앞으로 2년 동안 6조 7천억을 투자를 해서 이제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들로 한번 잘 추진해 보겠다. 다행히 그동안에는 좀 묻혀 있었는데요. 올해 서울시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일 수도 있지만 깊이 있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한 끝에 서울시의 대책이 가장 빈틈없고 예산을 알토란같이 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가질 때부터 출산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보육하고 교육시켜서 키워내는 데까지, 또 그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시간을 육아에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가치가 정립이 돼서 이른바 흔히 말하는 독박 육아가 없어지고 부부가 함께 육아를 나누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제 다 이게 87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세세한 걸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아까 몇 개 소개드렸고, 큰 거 몇 개 소개드렸고, 최근에 재미있는 거, 굉장히 마이너해 보이는 거, 예를 들면 서울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미혼 남녀들 만나는 기회까지 어떤 언론사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천만 도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는 게 맞냐 하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챙겨서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그 마음을 먹고 이제 이번 주말인가 합니다. 그 행사를. 이렇게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서울시의 이 마음가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참 쉽지 않은데 시간이 없으셔서 그런지 발표는 주로 이제 국가적 솔루션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인재 유치를 위한 부산만의 차별적인 전략을 어떤 지금 전략을 활용하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저희 부산시에 지금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지금 전국 광역시 가운데 저희가 실업률이 지금 제일 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산이 경제가 좋아져서 그런 건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그동안 좀 지금 지역마다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기 위한 투자 유치라든지 또 지역의 산업 생태계 속에서 청년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매칭을 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한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 인식의 전환은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 가 있는 부산 청년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도권에서도 부산이 일자리가 있고 주거 거주 조건이 되고 이러면 부산으로 오겠다는 청년들이 부산 출신으로는 한 70%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수도권에 그 기회만 되면 수도권에 안 있어도 된다는 얘기하고 맞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부산에 그런 청년들을 다시 유입해오고 부산의 청년들이 그 취업을 더 할 수 있고 또 이 문화적으로도 부산에 사는 것이 자신이 행복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의 정책들이 굉장히 서울 못지않게 촘촘하고요. 최근에는 저희는 아이 둘 놓으면 임대주택을 평생 주는 정책을 내놨고, 청년한 그리고 뭐 각종 그 주거 정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저희가 그 아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 정책이 유엔에서 정책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태어난 아이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공공이 8시까지 책임지겠다. 그래서 당신 아이들처럼 애지중지 키우겠다는 정책을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과 여가를 양립할 수 있도록 또 이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고, 사실은 이런 그 잘 낳게 하고 낳은 아이를 잘 키우는 정책이 한 그 범주라고 하면, 더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인식과 문화를 그 정착시키는 정책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차원의 노력들을 저희가 지역사회에서는 종교계와 또 교육계와 여러 유관 그 기관들하고 협력하에 그런 정책을 지금 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청년의 이제 수도권 집중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 뭐 청년들은 2번 지역을 떠난다 합니다. 한 번 대학 갈 때 떠나고 그다음에 직장 잡을 때 떠나고 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엔 뭐 거의 뭐 50%가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연방제 그 우리 개헌이라고 불렀는데 그 수준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만약 연방제가 된다면 시장님이 제일 먼저 처음으로 지금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어떻게 완화하기 위해서 선택하실 정책이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는지. 예, 그 연방제라는 게 제가 뭐 연방제 개헌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의 분권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구조에서 연방제를 바로 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런 정도의 혁신적인 분권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 아까 오 시장님 발표한 그 강소국 전략도 그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정도 제도 개혁을 하려면 지금 아까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실현을 하려면 그 정도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정도의 권한과 재정권을 주지 않으면 사실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데, 마침 지금 각 지역에서 통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통합을 하고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지금 다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을 두바이나 싱가포르나 홍콩 수준으로 그런 항만 도시들, 국제적인 항만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법안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는 그 구조 개혁의 전략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통합이나 또는 각 지역의 자생적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특별법을 빨리빨리 그 처리를 해줌으로써 그 여건을 만드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이 답변은 박형준 시장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질문은 저한테 하셨지만 네. 혹시 이하동문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지요, 시장님? 오 시장님.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들이 이제 이 4개 내지 5개 서로 경쟁 체제를 갖추어서 자체 발전 전략을 세워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대학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과거에는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는 인재 양성처로서 기능을 주로 했지만 미래 국가 경쟁력은 기업과 기술이 최첨단 과학기술과 기업이 결합해서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도 필요하지만 대학이 그 엔진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그렇게 4-5개의 초강력권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몇 개씩의 그 인재 양성과 더불어서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어떤 심장과 같은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학이 꼭 몇 개씩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이는 그 특유의 발전 전략을 완성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땔감을 댈 수도 없습니다. 또 인적 자원을 공급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국방 외교 정도의 권한만 가지고 있고 각 지방이 발전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행정 권한과 재정 권한에 더해서 대학까지도 엔진까지도 가지고 어떤 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할 때 비로소 이게 완성이 될 수 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학이 그런 기능을 하려면 거기에는 문화 따라가야 되고 그 대학 들어가기 전에 초중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도 좋아져야 서울에서 내려가는 기업들을 따라서 사실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내려가고 싶고 거기에 거주하고 싶어야 거기에 이제 비로소 산업 생태계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걸 가능케 하는 대학 생태계도 역시 필수적이다. 다시 한번 부연 설명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박경준 시장님께 질문드리기로 했습니다. 방금 그 거점 도시 중심 광역 경제권 구상을 잘 들었는데요. 먼저 발표하신 오세훈 시장님의 그 4개 지방 거점과 거의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시 입장에서 서울시에 바라는 기대하는 협력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과거의 균형 발전 전략이 떡을 나눠주는 식의 균형 발전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가 우리가 돈을 벌어서 좀 나눠줄 테니까 같이 먹고 살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미 블랙홀 현상이 됐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만 하더라도 조금 그 엘리트층이나 고소득층은 전부 서울에 집을 갖고 아이들을 서울에서 교육을 시키고자 해요. 서울의 부동산 값이 오르는 이유가 그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바꾸려면은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정주 여건도 갖춰야 되고 또 대학이나 이런 것의 그 수준도 올라가야 되고 지역에서도 그 생태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혁신 거점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혁신 거점 전략은 제가 그래서 그냥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혁신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쓰자. 혁신 거점은 좀 큰 단위의 혁신 거점도 있을 수 있고 작은 단위의 혁신 거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전국적으로 그런 혁신 거점을 복수로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두가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이 만약에 그 국가 경영하는 분들이 이거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두바이 못지않은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다. 우리가 세계 2위의 환적항인데 세계 2위의 환적항을 이렇게 국제자유도시 못 만드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만들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훨씬 더 균형 잡힌 발전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부산을 저희가 늦게라도 글로벌 허브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발버둥 치고 뛰면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부산이 정말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여건을 만드는데 국가적으로 총력 집중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이처럼 우리는 좀 큰 틀의 특별법이지만 작은 중소도시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데는 포스텍이 전국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잖아요. 그런 그 포스텍이 지역 혁신 거점이 되면서 그 지역에는
2차 전지가 됐든 또는 그 새로운 소재 산업이 됐든 그런 혁신 산업을 거기에 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인재가 있고 사람들이 오는 전략을 펴야 되고 그건 작은 혁신 거점 도시 전략이 될 수 있죠. 이런 혁신 거점을 다원화하는 전략을 구상을 하고 그걸 지원하는 특별법들을 계속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서 중앙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또 정치권이 그런 걸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에 바라는 기대하는 지원이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기대하는 서울시요? 네. 제가 우리 오세훈 시장님하고는 워낙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만나기만 하면 저는 뭐 한편으로는 부러운 생각이 꽉 있고요. 아, 서울시장은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 할 때가 정말 많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가 아까 뭐 좋은 정책들 많이 해서 정말 이게 서울에 있는 청년들을 다 행복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현재와 같은 흐름과 구조를 갖고는 그 초과밀 초스트레스 구조를 해소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정책을 많이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아까 삼척이나 뭐 이런 데서 아주 좋은 전략을 펴셨는데 지방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해서 서울에 있는 인구들을 더 집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인구들도 좋은 기업이나 좋은 인재들이 지방에서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서울은 공간을 좀 비워야 됩니다. 지방은 지금 공간을 뺏기고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상생 전략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오세훈 그 시장님은 국가를 경영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시장님의 이 저는 답변에 대해서 하여튼 저 시도지사님들만 만나면 작아집니다. 늘 죄인된 심정이고요. 만나기만 하면 서울에서 전부 인재를 뽑아 올린다 이런 말씀들을 표현을 꼭 그렇게 하시거든요. 빨대를 뽑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시도지사님들도 계세요. 정말 송구스럽고 뵐 때마다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이른바 초광역 행정단위를 만들어서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지역들이 빨리 생겨나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 또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 속도가 줄어들면서 서울도 좀 쾌적한 주거 환경이나 정주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적어도 저희 두 시장은 아주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게 우리 박형준 시장님으로부터 사사를 받고 인사이트를 얻은 덕분이기도 합니다.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박형준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이 내는 정책에 대해서 참 현실감이 높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여의도의 한계,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그 미흡함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부산시, 서울시의 그 주택을 표현할 때 임대주택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네이밍,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골드시티를 서울시에서 삼척과 보령에 이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골드주택 또는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이제 찍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골드비트 주택. 왜냐하면 그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는 아이와 할아버지가 같이 사는 아파트나 이 주거단지가 필요해서 임대라는 단어를 빼고 앞으로 부산시나 서울시에서 청년들 그리고 그 저소득층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 골드 주택 또는 골드 비트 주택 그래서 이름 이 값어치를 좀 네이밍을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다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정책 용어로 임대주택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 또 럭키 세븐 뭐 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은 그걸 명명하는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네이밍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책 용어를 할 때는 어떤 성격의 정책이라는 걸 드러낼 수밖에 없으니까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 사실은 공적으로 쓸 때는 공공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좀 부정적인
손해 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공공주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아직 그게 보편화되기가 않아서 아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나고 우리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온 질문 중에 제가 한두 개 골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질문이 사실 오늘 그 박경준 시장님 발표에다 가장 그 뭐랄까 뉴스거리가 될 건 아까 그 강남 부분인데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그 강남류나 강가 우리 그 한국 엘리트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 뭐 저도 많이 실감하고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그거 바꾸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좀 솔루션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 좀 달라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하루 아침에 바뀔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 혁신 전략을 아까 혁신의 인프라나 혁신의 인재나 혁신 기업들 이렇게 육성하는 일을 하면 사실 지방에 사는 것도 괜찮네. 지방에서 학교 되는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도 괜찮네 하는 인식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다 내려가 있습니다만 부산이 공공기관의 그 혁신도시의 정주율이 80%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부산은 대도시 환경을 서울하고 조금 비슷하게 갖고 있고 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고 미세먼지가 제일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 또 그 가운데서는 좀 좋은 학교를 보내고 이른바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그런 분들부터 공공교육이 굉장히 질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요구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교육부 정책이나 이런 것도 그런 지역이 그런 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국제학교를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학교를 2개를 만들고 있고 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공립고등학교를 또 만들고 있고 K-팝 고등학교나 금융고등학교 같은 특성화 아주 잘 발전된 특성화 고등학교도 만들고 있고 이런 교육 환경을 일단 바꾸고 그다음에 지역의 대학이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 때문에 부산의 의대들이 좀 증원되니까 부산에 이제 와서 아이들 의대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위 교육 환경을 지역에 가서 아이들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 기관과 또 그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역 대학이 그냥 이름 순으로 브랜드 순으로 그냥 순위가 정해지는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들이 제대로 특성화가 돼서 그 지역에 가면은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부산은 전력 반도체라든지 또는 2차 전지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에 저희가 특성화하려고 하고 금융을 특성화하려고 하니까 그런 쪽은 부산에 가서 대학을 다녀도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오히려 전망이 있다. 그리고 부산이 이런 어떤 저희가 다양한 지금 외자 유치를 통해서 북한 개발이라든지 그 글로벌 기업들을 대개 들어오려고 하는 전략을 피고 있는데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주요한다 그러면 부산에 가서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인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저는 가능성을 봅니다. 잠재력을. 최근에는 조금 이 기류가 바뀌고 있어요. 서울만 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게 지역 청년들한테도 인식이 되고 있고 심지어 좋은 그런 환경만 되면 서울에서도 오겠다는 청년들이 많고 최근에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벤처 투자도 스타트업 투자도 서울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업은행 이전이 예비되면서 산업은행과 함께 미래성장 펀드를 3천억을 70%를 지역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었더니 수도권에 있는 스타트업도 오겠다 그래요. 이게 이제 가능성이거든요. 잠재력이고 이런 그 분위기들을 계속 키워주면 사실 살아보면 저도 서울도 살아보고 부산도 살아봤지만 부산이 재밌고 좋습니다. 살기 좋아요. 조금 좀 첨언을 드리면요. 그게 가능케 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남 집중 현상의 제일 큰 원인은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한국은행 이창년 총재께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신 것 중에 지역 인재 할당, 그러니까 서울대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른바 명문대학에 이 할당을 줘서 지역에서 고루고루 지역 인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굳이 강남의 학원가에 학생들이 몰릴 이유가 있겠느냐, 그거를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하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참 저하고 주파수가 좀 맞는 생각이 맞는 제안을 오랜만에 봤다, 이렇게 동의를 했고요. 그걸 가능케 하기 위한 그 정책을 서울시가 펴고 있는 것이 서울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위소득 지금 현재는 60% 밑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죠. 전체로 보면 한 밑에서부터 3분의 1 저소득층 자제분들에게 강남의 그 이른바 명문학원 일타 강사분들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게, 무료로 듣게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교재대가 비싸요. 이걸 이제 서울시가 다 대고 거기에 이제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멘토로 붙여서 옛날식으로 치면 과외 공부를 시켜주는 거죠.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지금 한 초중고등학생이 한 3만 명 정도가 가입해서 학습 시간도 늘고 접속 횟수도 늘고 대학 입시율도 매년 좋아져서 지금 한 3년째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꼭 강남에서 학원 다니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다 이용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방에서 그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벤치마킹 하겠다고. 이런 교육 정책의 접근법을 통해 가지고 강남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실 오세훈 시장님 덕분인지 모르지만 서울 안에서의 강남 문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 사실 90년대가 사실 강남 일극 체제였지, 서울 안이. 지금은 아시다시피 강북이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보면 사실 강북 지역이 각광을 받고 해서 사실 그 뭐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 뭐 강남 부럽지 않은 지금 주거 지역이 되고 이제 교육 시설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장님 생각에는 서울의 강북이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뭐 일들이 있었는지,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님이 많이 기여하셨지만은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부 성과가 있는 것을 아마 지금 실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10년 전에 시장을 5년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다시 강북 전성시대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에 뭐 구사하는 정책들이 많은데 결국은 주거 환경 개선하는 것, 그 다음에 교통 사각지대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강북 지역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을 수 있도록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직장과 집을 가까운 데 위치시키도록 하고 거기에 직주락, 그러니까 여가 문화까지 집어넣어서 어떤 생활의 중심지를 강북으로 옮겨오게 하느냐, 이런 투자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뭐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사하는 전략들이 많습니다. 투자도 많고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용산을 개발해서 거기에 그런 중심지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그거 외에도 주로 문화 활동은 강북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 광장을 비롯해서 종로, 중구를 집중적으로 그런 이벤트의 어떤 그 플랫폼으로 쓰기 시작했고요. 이런 서울시의 어떤 그 정책적인 또 재원상의 투자가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제는 강북이 오히려 유턴해서 돌아올 만한 곳이다. 강남 집중 현상을 지금 박 시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서울시는 나름대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마지막 질문은 지금 우리가 지역 현실이 암담하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사례의 질문을 드리려고, 뭐 서울 안에서 보면 서울 안에 이제 강북 지역이 이제 많이 부활했다 하고, 지역에서도 보면 제주나 뭐 강릉, 경주, 뭐 전주 이런 도시들이 선전하고, 이 부산 안에서도 보면 사실은 뭐 수용구라든가 영도구가 아주 그냥 참신하게 저는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는 빨리 정리해서 좀 정책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시간 지금 벌써 끝났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시장님들을 모시고 지역 소멸 시대 미래를 위한 결단을 주제로 연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우리 두 분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연사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